8월달 달러 환율도 좀 아래쪽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환율의 좀 상방 리스크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이번 달 달러 환율 레인지는 좀 넓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자본시장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월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입니다. 사실상 최근 BOJ 회의도 있었고 FOMC도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좀 임박해졌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7월 FOMC에서 파월 의장 등 연준 위원들이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강하게 시사했던 부분에서 아마 8월달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부분을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글로벌 경제는 전체적으로 좀 약간 슬로우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 같은 경우에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은 예상보다 좀 잘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재고를 제외하고는 크게 1분기보다 크게 개선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1분기 성장률이 1분기뿐만 아니라 시장 예상치도 하였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 영향 때문에 전년 전기비로는 이제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OECD 경기 선행 사이클이나 아니면 글로벌 PMI 지수를 본다면 최근에는 상반기보다는 조금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9월달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면 이 부분이 8월달에 있어서는 경제 및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8월달에는 계절성으로 보거나 아니면 경험적으로 봤을 때 다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 있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 좀 불확실성을 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9월달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떤 식의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상 과거 경험적으로 본다면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다는 부분은 보험성 인하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인하를 시작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연준이 9월달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 이 금리 인하가 보험성 인하냐 아니면 경기 침체 인하냐 그리고 향후 인하 속도는 어떻게 될 거냐는 부분이 8월 달에는 상당히 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불확실성이 또 있는데요. 일단 하반기에 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게 미국 대선인데요. 최근에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좀 우세해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사실상 아시아 시장 그리고 한국 원화에는 좀 부정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좀 올라오면서 지지율은 박빙인데 오히려 이렇게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8월부터는 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조차도 금융시장에는 부정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부동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요. 매년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중국 부동산에 대한 위기 얘기들 작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헝다그룹이나 완다그룹 같은 경우에 파산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중국 관련 이제 위안화나 아니면 중국 증시 그리고 중국 관련한 인접 국가들 대만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불안 심리가 좀 커졌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빅 이슈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런 이제 정책 전환 그다음에 미국의 대선 이슈나 중국 부동산 이슈들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8월 달은 경제 주체들이나 아니면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좀 고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8월 달 금리 시장, 채권 시장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그룹 장현상 이코노미스트입니다. 7월 달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보였고 또 BOJ는 예상치 못해 금리를 올렸고 7월 FOMC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 얘기를 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7월 달 채권 시장이나 주요 통화 정책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7월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 피격 사건이 있으면서 일명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오면서 이제 장기물 중심으로 이제 미국채 금리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사퇴를 하고 이제 해리슨 후보가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좀 결집에 나서면서 이제 채권 시장의 안정감을 좀 찾으면서 이제 금리가 좀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월말로 갈수록 이제 그 하락폭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었는데요. 앞에서 문정희 이코노미스트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의 물가 둔화 및 고용 시장 부진으로 이제 FOMC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부각되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7월 31일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렇죠. 이제 9월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내 이제 2번에서 3번까지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채권 시장에 좀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7월 달에 일단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시사했잖아요. 근데 아직은 뭐 명확하진 않겠지만 올해 9월 달에 연준이 얼마의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그리고 올해 말까지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될지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9월 달에는 이제 금리 25bp 정도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 이유는 먼저 파월 의장이 이제 그 FOMC에서 이제 우선 50bp 인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는 발언을 한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로 들어가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2분기 성장률이 2분기 연율 기준 2.8%로 아직 되게 견조한 것을 이제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물가가 이제 좀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 물가 상승률이 6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비 2.5%를 기록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조금씩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감안했을 때는 이제 물가가 또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 9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옅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네. 아무래도 연내 2회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말 시장에서는 아직 연내 그 금리 3회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조금씩 되돌려지면서 이제 8월에는 금리가 약간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금리 인하를 반영하면서 하락하는 네. 구도로 나올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연준이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고, 일단 8월 달에는 FMC가 없잖아요. 예. 근데 또 월말에 또 한국은행 금통위가 또 있죠. 다른 국가들의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22일에 이제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8월 금통위에서는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에는 7월 물가 상승률이 조금 이제 전월 대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들고 싶은데요. 7월 물가 상승률의 경우 이제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그쵸. 인한 이제 네. 휘발유 가격 상승이 전반적으로 좀 국내 물가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6월에 좀 장마철 영향으로 그쵸. 아무래도 네. 채소류 가격이 맞습니다. 상당히 네. 많이 올랐거든요. 이거를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물가 안정 대책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농수산물 가격 중심으로 물가가 많이 오른 점이 이제 7월 소비자 물가 상승에 좀 많이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 두 번째로는 이제 가계부채를 들지 않을 그쵸.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정말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5월, 6월 정도 해서 최소 그 매 월마다 한 3조에서 5조 원씩 그쵸. 증가를 했는데 네. 이제 8월에 이제 금통위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 신호를 주게 될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더 가팔라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좀 금융 안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감안했을 경우에는 섣부르게 금리 인하 신호를 낼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이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8월 달 미국 10년물 금리하고 한국 10년물 금리 어느 정도 레인지에서 움직일지 현재 기준하고 한번 비교해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4%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 12월 네. FOMC 그때의 이제 금리 수준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2월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면서 이제 10년물 금리가 7% 후반까지 좀 떨어졌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떨어지더라도 3.9% 정도가 좀 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대신 이제 좀 그 부분 레벨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좀 이제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인식이 좀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 10년물 8월 금리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3.9%에서 4.4%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10년물 기준으로 초반에는 금리의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지면서 마찬가지로 2.9%까지는 좀 하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네. 있어요. 대신 이제 그 금통위에서 이제 금통위 전후로 이제 한국은행
총재님의 좀 매파적인 발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해서 금리가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8월 금리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2.9%에서 3.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일단 8월 달에는 그러니까 일단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높아졌지만 이미 시장에서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금리가 8월 달에 많이 내려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좀 되돌림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9월, 10월 되면은 다시 금리가 좀 내려가는 그런 사이클을 보일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일단 그 8월 금리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8월 달 외환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네, 7월 달에 유독 엔화가 강세였습니다. 달러 대비로 상당히 강세였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또 원화는 그동안에 엔화 같이 가다가 원화는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월 후반에는 많이 빠졌지만은 네. 그래서 이 7월 달에 엔화와 원화의 비차별화 네. 흐름이라고 봐야 되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엔화는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네. 일단 7월 초까지만 해도 음, 엔화 환율이 이제 162엔이었다가 네.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강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음. 우선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된 7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환율이 좀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네. 이제 그 무렵쯤에 이제 일본 외환 당국도 좀 적극적으로 환시 개입에 나서면서 엔화가 좀 강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7월 말에는 이제 BOJ에서 깜짝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네. 또 이런 부분이 좀 엔화 강세를 자극했고 현재 이제 달러당 엔화 환율은 거의 뭐 148엔까지 네.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그렇죠. 부진했는데요. 네. 사실상 이제 엔화나 뭐 중국 위안화도 이제 7월달에 전반적으로 좀 강해졌었는데 네. 사실 이렇게 되면 원화도 강해져야 되는 게 통상적인 그렇죠. 흐름이거든요. 네. 그렇지 못했는데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우선은 이제 심리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일단 심리적인 부분부터 살펴보면 우선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좀 우려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 이제 전체 반도체 수출의 35%가 이제 중국이고 네. 이제 홍콩 포함하면 거의 50% 정도인데 네. 이제 연말에 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음. 좀 이제 미중 갈등이 부각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음.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좀 대중국 수출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소위 말해서 좀 중국 때리기에 나서면서 네. 좀 한국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걱정 이런 부분이 좀 워낙 약세 요인이 된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이제 부상하게 되면서 네.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에 나서게 된다면 중국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해질 수 있고 좀 글로벌리 관세도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한국 수출에 대한 좀 우려를 자극하면서 원화가 쉽사리 좀 강세로 전환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네.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좀 수급적인 측면이 있겠는데요. 네. 우선 여기에서 이제 7월 달에 좀 달러 매수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특히 한국 원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NDF 그러니까 차액 결제 선물아니죠. 이 거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상당히 많은 통화 중에 하나인데 네. 소위 이제 프록시 해지라고 해서 이제 저유동성 통화를 매도하고 고유동성 통화를 매수하는 이런 전략들이 좀 7월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만 이제 달러원 NDF에 대한 이제 순 매수액이 거의 300억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네. 이거 사실상 이제 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10년 만에 최대치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좀 7월 달에도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환율도 쉽게 내려가지 못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네. 좀 영 내에서도 달러 공급보다는 달러 수요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제수지 5월 기준 자료를 살펴보면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5월 기준으로 이제 90억 달러가 흑자였는데 네. 뭐 직접 투자나 해외 투자 측면에서는 100억 달러가 오히려 순 유출이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환율도 좀 쉽사리 내려가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환율 달러는 좀 고점을 지나는 분위기인 것 같고 뭐 엔화가 최근에 약세 보였다 강세로 돌아섰고 원화는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월 후반에 강세를 보였고 하반기에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경로나 이런 것도 네. 감안했을 때 하반기에도 환율은 뭐 내려가는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한 경로가 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7월달 FOMC에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강해지긴 했지만 네. 뭐 여전히 뭐 소비자 물가도 확인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8월 중순에는 미국 민주당의 이제 전당대회도 있고 네. 또 8월 말에는
뭐 잭슨홀 미팅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좀 8월 한 달은 약간 혼란스러운 한 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연준은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그보다 늦은 한 10월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 차가 좁혀진다는 관점에서 환율이 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수출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네. 여전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런 기대가 상당히 높고요. 네. 뭐 하반기 국내 경제도 좀 소비가 완만하게 좀 회복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펀더멘털 측면에서 봐도 원하는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강세 압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환율도 지금 모멘텀으로 보면은 사실 7월 말까지만 해도 80원대 머물다가 그렇죠. 거의 뭐 이틀 새에 뭐 20원 가까이 내려왔기 때문에 네. 지금 거의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뭐 50일 이평선, 네. 100일 이평선 모두 다 뚫고 내려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내려가는 모멘텀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8월도 7월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환율이 낮아질 수 있겠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환율 레인지로 본다면 8월 달에 원하는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달러 가치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8월에는 달러도 전반적으로 좀 약해질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준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가 강하고 네. 미국 경기도 어느 정도 조금씩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에 맞춰서 달러도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금 달러 가치가 이미 연준의 연내 3회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기본 전망이 2회 인하 전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네. 좀 달러가 약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는 좀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8월달 전반적으로 좀 달러는 약해지고 네. 또 엔화도 좀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8월달 달러 환율도 좀 아래쪽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경기에 대한 좀 우려가 남아 있고 네. 좀 뭐 수급 불균형 이런 부분이 좀 지속될 가능성 그리고 달러가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좀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네. 점. 네. 좀 이런 점에서 환율의 좀 상방 리스크도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이번 달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좀 넓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따라서 이번 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330원에서 1,39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지금까지 8월달 글로벌 경제, 그 다음에 금리, 채권 시장,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 들어봤는데요. 뭐 가장 큰 변화는 미국 연준도 이제 금리 인하에 동참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하 폭이나 인하 속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이고 금리는 이미 좀 많이 선반영돼 있지 않나, 좀 과도하게 많이 내려오지 않았나 보기 때문에 8월달에 내려가는 폭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외환 시장 쪽에서는 달러는 좀 고점을 지난 것 같지만 원화 쪽에 있어서의 심리적 요인, 수급적 요인 때문에 하방 흐름을 보이겠지만 하방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8월 달은 월 뭐 중순 후반에 있을 뭐 잭슨홀 미팅이나 뭐 금통위도 있고 이벤트들이 주로 이제 월 후반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반월보다 후반월에 좀 변동성 있는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미국 9월 달 중순에 있을 미국 FOMC 정례일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뭐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구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8월달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